위안부 할머니들이 30년간 제주를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겼다. 바보같이 당하며 말도 못했나 생각이 들어 자다 깨서 펑펑 울었다. 그 30년 동안의 운동은 할머니들의 역사다. 할머니들의 역사를 여성 단체들이 가로챌 것은 아니다. 할머니들 왜 팔아먹나 30년 한 맺힌 절규. 정대협은 위안부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다.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우 있다는 김어준, 또 여권 감싸며 음모론. 올해도 20억 걷겠다는 정의연 할머니 지원은 고작 2.6%. 밥 못 먹었다. 이용수 할머니 솔직히 납득 안 돼. 위안부 동상 철거될 것인가? 반일을 이용하여 한일 관계를 지배해온 실태가 드디어 파헤쳐진다. 지원 단체에 이용되고 배신당했다고 피해자가 비판. 위안부 단체와의 시작. 이와 같이 5월 26일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일면과 사설을 통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관련한 2차 기자회견 뉴스를 실었습니다. 또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본 극우 매체들과 일본인들은 마치 이런 뉴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안부 논란과 관련한 논평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 이 뉴스를 다뤘는데요. 심지어 야후 재팬의 메인 화면에서도 이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보였으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여권의 관계자 및 여권 성향의 방송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며 음모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며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왜 자꾸 이 논란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아픈 역사인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였고 많은 국민들도 뭔가 적절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과 대책 마련을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미 앞서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적 입장보다 다른 문제도 아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국내에서 우리들끼리 편가르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인터뷰와 그에 따른 뉴스를 알아보고 일본 매체들의 반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 제 의견과 네티즌들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많은 뉴스에서는 위안부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원칙과 운동 방향이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은 위안부 운동을 추진하던 사회단체인 정의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2차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지내왔으며 피해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운동이 30년간 지속돼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사업의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동이 지속되길 기대하였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솔직히 이용수 할머니 말이 납득이 안 된다며 회견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것 같다. 누군가 왜곡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면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프레임이라는 취지의 말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이야기해서 언론에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에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논란이 야권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일 수도 있고 이용수 할머니의 일부 주장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정확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 당사자이며 이런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기억에 문제가 있다거나
소통이 잘 안 되었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할머니들의 억울한 피해를 밝혀내기 위한 단체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할머니가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납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이번 의혹에 대해서 밝히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프레임 전쟁이나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여당 지지층에게 변절자 혹은 배신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진중권 교수는 일부 여성 단체들이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분위기에 대해 그 30년의 운동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이며 여성 단체가 가로챌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진 교수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여성 단체들이 할머니 편에 서서 정의연을 향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진 교수의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극우 일본 언론 매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안부 관련한 사실 전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위안부 소녀상 제작과 관련한 의혹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안부와 관련한 운동과 단체들의 움직임이 와야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에서 일본인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으며 지난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그들의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난 후에야 국가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잘못된 과거를 숨기고 있는다면 한일 양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문제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았으면 한다 라는 생각과 투명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에서는 이용주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과 기자회견을 한 의도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의 댓글도 있었는데요.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그중 사망이 222명이고 아직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은 18명입니다. 이번 논란 이전에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 2008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인 고 신미자 할머니가 정대협은 위안부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비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영상에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로 고통받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들게 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부와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많은 시민단체와 협회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민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에게는 수치스럽고 불편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란을 우리가 투명하고 더 높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아갈 때 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네티즌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